유아, 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계정 과목 하나하나를 이제 같이 학습을 해볼 건데요. 자, 그 유동성 배열 중에서 가장 이제 유동성이 높은 당좌 자산부터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봤죠. 이거는 저번 시간 강의, 이 전산회계 1급, 김쌤 전산회계 1급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검색을 하시면 요 관련된 분류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배울 수가 있으시니까요.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유동자산이 뭔지를 한번 배워볼 건데요. 첫 번째 유동자산은 우리가 유동성이 있다 없다 기준을 회계에서는 1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하고, 회계에서는 1년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무언가를 할 것이다 라고 하면 단기, 1년을 초과해서 이제 무언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장기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은 단기자산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유동자산은 크게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당좌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현금화가 비교적 빠른 자산을 우리가 당좌자산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판매 목적을 거쳐야지만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우리가 재고자산이라고 했었죠. 자, 당좌자산 볼게요. 당좌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산일, 회계의 마지막인 결산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에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유동자산 중에서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우리가 당좌자산이라고 했었고요. 당좌자산에는 이러한 계정들이 있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통예금, 당좌예금, 매출채권, 단기투자자산, 뭐 등등 이러한 당좌자산들이 있는데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유동성이 당좌자산 중에서 가장 큰 것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계정이라고 하는 거 배웠는데, 계정은 뭐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 이런 것들처럼 어떤 거래가 발생했을 때 이런 거래들을 항목별로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 계정 또는 계정 과목이라고 했었죠. 근데 보고서상에는 계정 과목이 너무 많으면 이것들을 보고서에 담기가 보고서의 분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비슷한 성격의 계정들은 묶어서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서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합계정이라고 하고요.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이 네 개의 계정 과목은 현금과 굉장히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고상의 재무상태표상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해서 하나로 묶어서 통합계정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현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동전이나 지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통화를 대신해서 사용하는 증서들, 통화 대용 증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통화 대용 증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가 은행 가서 만 원짜리나 뭐 5만 원짜리 뭐 동전 이런 것들을 쓸 수도 있지만, 뭐 만 원짜리가 10개가 되면 10만 원짜리 수표로 우리가 또 사용할 수 있죠. 수표도 역시 뭡니까? 가게나 뭐 기업과의 거래를 할 때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통화는 아니지만 통화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자기압 수표라고 합니다. 그 수표들을 내 앞으로 발행되는 수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통화대용 증권이라고 하고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쓰고 있어요. 통화대용 증권에는 얘가 뭐가 있냐면 타인, 다른 사람이 발행해서 나한테 준 수표는 난 직접 현금처럼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은행 가서 내 앞으로 발행한 수표권, 이런 것들도 쓸 수 있고, 우편한 증서,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우편한 증서라든지 뭐 전신한 증서, 배당급 지급 통지표, 공사채 만기 이자표, 여행자 수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통화 대신해서 현금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현금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하나하나를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있지만 회계에서는 이게 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들을 뭘로 쓰고 있다? 현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외울 게 너무 많아요.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수표가 붙으면 일단 다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타인 발행 수표, 자기압 수표, 여행자 수표 이거 안 외워도 되죠. 수표가 붙었으니까. 그럼 뭐만 외우면 돼요? 우편한 증서, 전신한 증서, 배당급 지급 통지표,
공사채의 만기 이자표 이러한 것들은 바로바로 현금처럼 쓸 수 있다라고 외워두시면 되겠죠. 근데 수표가 붙은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만 외워보면 되겠죠. 현금이 아닌 것들. 당좌 예금이라고 하는 걸 이따가 배울 건데, 당좌 예금을 발행했다라고 하면, 당좌 예금이 아니라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라고 하면 이건 수표가 붙었죠? 근데 이거는 현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당좌 예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 그럼 얘는 수표가 붙었지만 현금이 아니라 당좌 예금으로 처리한다 라고 이렇게 외워두시면 나머지는 그냥 수표 붙으면 현금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하나가 더 있는데 선일자 수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일자 수표는 뭐냐? 먼저 선자. 수표는 수표 발행일이라고 하는 것을 수표에다가 적어놔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표가 생겼다라고 하면 2020년 3월 5일 날 발행했다라고 이렇게 발행일이 적혀 있어요. 그럼 이 수표는 발행일 이후에 현금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선일자 수표는 발행일 이전에 먼저 지급하는 수표를 선일자 수표라고 해요. 그러면 발행일 이전에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은 현금으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선일자 수표는 받으러옴 또는 미수금으로 쓰게 됩니다. 뒤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일자 수표하고 당좌 예금을 당좌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우리가 현금으로 쓰지 않고 나머지 수표가 붙은 것들은 다 현금으로 쓴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죠. 자, 선일자 수표 여기 나오죠. 실제 발행일 이후에 날짜를 수표상의 발행일자로 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발행일로 찍혀 있는 것 전에 먼저 받는 수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품 판매와 관련되면 받으러옴으로, 상품 판매와 관련되지 않은 것들을 이거 선일자 수표로 받았다라고 하면 미수금 계정으로 쓴다. 자, 분개를 한번 해볼게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관련된. 자, 건물을 내가 현금으로 구입했어요. 자, 1월 4일 날 1억 원짜리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건물은 우리가 영업과 관련된 투자 목적이 아닌 거기 때문에 영업과 관련된 유형자산이라고 해서 건물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자기압 수표로 지급했다. 수표가 붙었다. 보니까 당좌의 수표를 발행한 것도 아니고 선일자 수표도 아니다. 자기압 수표네. 그럼 현금으로 처리하면 되겠다. 현금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건물 1억 원, 대변에 현금 1억 원으로 처리하면 되겠죠.